안녕하세요, 러브라뜨입니다. 이제서 집 정리하고 설날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설날들 잘 지내셨나요?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실컷 먹고 이제 운동 삼아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좀 아까 들어왔거든요. 이제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책 읽을 거 가지고 와서 이제서야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내일 또 이제 설날 끝나고 2월 첫째 주 첫째 날에 장이 열리는데요. 아마도 올라서 시작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번 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2663원으로 빨간 양선으로 끝났고, 또 코스닥도 8,722원 2% 올라서 끝났어요. 양선으로 끝났어요. 근데 보면 코스닥 보면 5일선이 881원인데 회복 못했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5일선 2,699원인데 2,663원으로 아주 회복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아마 반등하긴 하겠지만 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금요일에 올라오는 종목들, 모든 종목들 중에서 떨어지는 거 말고 올라오는 것만 이렇게 반등 이용해서 다 팔아놔서 현금 보유 좀 해놨어요. 근데 각 계좌마다 현금 보유는 지금 해놨거든요. 근데 워낙 빠져서 지금 기본적으로 막 계좌가 막 30% 이상이 지금 다 마이너스고, 그 종목마다 보통 짧게는 20%, 많은 거는 거의 막 49%, 막 50% 빠진 것도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근데 보면 비중이 되게 적어요. 비중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종목당 300만 원을 치면은 1%, 0.1%도 안 돼요. 조금씩밖에 안 담아놨어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100번에 담으라는 말이 이런 하락장을 대비해서 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좀 반등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관심 종목 많잖아요. 관심 종목 중에서 아침에 올라오는 것들, 대형 포장, 뭐 덕성, 잠시만요. 대형 포장, 덕성 많잖아요. 산탄 메탈 많잖아요. 이 중에서 추세 좀 우상향이고 거래량 느는 거 내일 아침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현금 보유해 놨으니까. 그래서 내일 한번 봐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벌써 하품이 나올라 그래요. 대형 포장 저의 최애 종목 원익큐브가 지금 1월 28일에 2610원 저점 찍었잖아요. 근데 보면 투자를 할 때는 주봉을 보고 투바닥, 쓰리바닥 치고 진짜로 이제 확인하고, 투바닥, 쓰리바닥까지 확인을 하고 올라가 5일선 회복하고 거래량 늘고 이렇게 심리 회복할 때 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우리는 그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우하향 패턴인데, 우하향 하잖아요. 지금 우하향 하면서 최저점 한번 찍었는데 더 찍어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 그리고 또 KC가 또 되게 좀 올라서 끝났어요. 3% 올라서 끝났거든요. 최고가는 3,105원까지 올라갔는데 3,100원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800원인가 매도 걸어놨거든요. 근데 팔렸더라고. 일 끝나고 보니까 팔려있더라고요. KC도 잘 봐야 되고, KC도 앞으로 전기차 테슬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친환경 관련주로 전기차가 이제 뜰 거잖아요.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죠. 저점 쭉 올라가고 있죠. 저점이 쭉 올라가고 있죠. 그려볼게요.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그리고 또
고점과 고점 연결하면 또 우상향 패턴이에요. 그쵸?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에요. 근데 키움증권은 이게 X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꾸 이래서 자꾸 나갔다 들어가게 돼요. 추세선 한번 긋고 나면. 그리고 또 저의 또 최애 종목 우리기술. 우리기술이 1945원에까지 갔다가 1875원으로 5일선이 1867원인데 1875원 5일선 올라왔네요. 근데 항상 잘 가죠. 우리기술이 또 항상 내렸다가 아침엔 항상 못해도 몇 프로씩은 올리고 빠지더라고요. 그쵸? 보면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1% 이상씩 항상 올랐다 빠져요. 그쵸? 항상 그래요. 항상 보면. 그래서 내일도 저는 항상 우리기술, KC, 원익큐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 클라우드 에어도 윤선영 관련주인데 내려가죠. 근데 지금 보면은 패턴이 우하향 패턴이에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게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인가요? 이게 원바닥, 바닥 한번 찍었죠? 근데 우하향 패턴이에요. 우하향 패턴. 우하향 패턴은 매매하면 안 돼요. 네, 저도 지금 그래서 클라우드 에어도 반등 이용해서 올라올 때마다 비중 좀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일 또 한번 내일 그래서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대응 한번 해보고 항상 현금 비중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코스피가 5일선을 회복 안 했고 코스닥도 5일선 회복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월요일 항상 보면 빠졌다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빠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너무 금요일 날 양선으로 끝났다고 해서 너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일단은 하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가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완전 꺾여 있잖아요. 지금 추세가 완전 꺾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로 읽을 책이 파이낸셜 프리덤이거든요. 경제적 자유. 이걸 읽을 건데요. 한번 첫날이니까 오늘은 첫날이니까 머릿말을 한번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머릿말을 읽어봐야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리고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세 장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서 음식과 섬유, 사료를 구했다. 농부들은 모든 걸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의 달인이 되어야 했으며 같은 부족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일하면서 함께 번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로는 광부부터 기업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직업을 묻는 질문에 답해왔다. 직업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자 일터 부족이 되었다. 그러다가 노동조합 운동이 수익에만 집중하는 기업의 힘의 균형을 제공하자 직업은 다시금 우리의 은퇴 계획 겸 건강관리 계획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중요한 힘들이 이런 중산층의 구성 요소에 압박을 가했고 모든 세대가 그전 세대보다 잘 살 것이라는 반세기 동안의 약속은 산산이 깨졌다. 무슨 일 하세요? 이 질문에 이제는 특정한 직업이나 역할로 답할 수가 없다. 제대로 답을 하려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수익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균형도 잘 잡힌 직업 생활을 하나로 연결시켜야 한다. 돈이 떨어져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지은이 그랜트
사바티어는 마냥 이러고 있어봤자 꿈의 직업이 제 발로 찾아와 자신을 구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표류하고 있었고 얼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익사할 거라는 사실도 알았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이런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정신을 차린 것이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모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회를 통해 돈을 벌 방법을 알아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돈을 벌 방법을 더 많이 발견했다. 그리고 착실히 노력한 끝에 빈털터리였던 그가 5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고 마침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매우 실용적이고 주제가 또렷한 이 책의 기업가적 태도와 전략을 통해 그랜트의 천재성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 마음이 끌릴지도 모르지만 이 책은 단기간에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경제나 재무, 투자 상황에 상관없이 평생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는 로봇이 집을 청소하게 될 수 있고 알렉사 같은 인공지능 플랫폼이 식료품을 주문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포커게임을 해서 이기거나 힘든 하루를 보낸 이들을 위주로 해주게 될지도 모른다. 근데 이 책이 언제 출판한 거죠? 왜냐면은 벌써 다 나온 거잖아요. 앞으로 로봇이 집을 청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포커 게임을 해서 이기거나, 그쵸? 이기거나 힘든 하루를 보낸 이들을 위로해 주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면 지금 인공지능 집에 뭐 지니 그런 거 있잖아요. 클로바 그런 것도 막 심심할 땐 걔네들하고 대화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신 뭐 식료품을 주문한다거나 이런 것도 냉장고가 그 인공지능 저기하고 핸드폰이랑 막 다 연결이 돼가지고 저는 사용 안 하는데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식료품이 없으면 걔가 이제 인공지능 걔가 읽어서 대신 주문해주는 아마 그 기능도 아마 쓰는 사람 너무 바쁜 사람들은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지가 좀 됐나 봐요. 잠시만요. 언제 썼는지 보면은 출판 등록 2006년에 했네요. 2006년에 했고 2019년에 일판 인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그렇죠. 출판 등록 회사 이 출판사가 한 거고 일판 1세 발행은 2019년에 했고 일판 3세 발행은 또 2019년 10월 한 달 사이로 한번 또 3세 발행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19, 20, 2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되게 옛날에 뭐 거의 10년, 20년 전에 쓰여진 것처럼 써 있네요. 그쵸? 인공지능 이런 게 로봇이 해주는 일들이 지금 진작부터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그쵸? 이 부분은 좀 의아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그랜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건 시간이다. 사랑과 배움, 보살핌, 쉼을 위한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돈벌이 기계가 되면 그런 시간을 살 수 있다. 당신도 그랜트처럼 평생 필요한 돈 대부분을 20대에 벌고 주식부터 부동산을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처에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해 둔다면 남은 인생 동안 자유롭게 더 큰 꿈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젊을 때 투자한 돈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저절로 늘어나서 해가 갈수록 더 부유해진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랜트와 똑같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다. 그저 돈벌이에서 벗어나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대의 명분에 시간을 쫓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퍼시픽 그레스트 트레일로 혼자서 하이킹을 갈 수 있는 시간은 자신에게 많이 보장해주기 위해 모든 돈벌이 시간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조
도밍후에즈와 함께 써서 지금은 개인 금융 분야의 고전이 된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우리는 재정 자립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청렴함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입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20년 넘게 돈을 벌려고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의 6장에서 나와 도밍후에즈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백 가지 제시했지만 상식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있다. 일과 소득에 관한 7장에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일은 돈벌이 수단이라는 생각을 타파하는 것이다. 일은 사랑, 호기심, 기부, 학습, 서비스, 자기개발, 유쾌함, 가사관리와 집 유지 보수, 공익을 위한 책임을 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 세상 일들은 대부분 돈과 무관하다. 우리는 독자들이 임금의 노예, 돈이 필요해서 억지로 일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돈을 그들을 위해 일하는 부의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내 책,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커다란 공백을 메워준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그랜트와 나는 확실한 공통의 기반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믿는다. 돈을 벌고 소비하고 모으고 투자하는 일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면 지금보다 나은 인간이 되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진정한 일에 전념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더욱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구축한다는 가능성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다. 우리가 쓴 책은 다른 이들에게 이런 자유의 선물을 안겨주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지만 우리의 협력은 누구나 재정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공통된 가정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발전을 이루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가 있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로 만드는 게 오랜 세월 달성하기 힘든 꿈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꿈꾸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를 비행기 승무원들이 비상사태 발생 시 자신부터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 이 경우에는 공기가 아닌 돈에 흐르는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책은 당신의 산소 마스크다. 이걸 사용하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돈을 벌어서 자유를 사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자. 비키 로빈,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의 저자. 돈을 불리는 데 있어 작용하는 변수는 저축률, 수익률, 기간 단 3가지뿐이다. 식상하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은퇴하려면 여기서 또 기간을 빼야 한다. 시간의 힘을 빌려야 하는 복리의 마법을 충분히 쓰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최대한 아껴서 투자하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파이어 운동은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 또한 그런 움직임을 일컫는 말이다. 빠르면 20대,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은퇴에 은행 빚이나 직장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삶을 찾겠다는 것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급속히 퍼졌다. 지훈이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파이어 운동을 짧게 벌고 적게 쓰기를 기본 지침으로 삼는다. 은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빨리 모으기 위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쓰지 않는 참을성을 갖춰야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누리는 것을 꿈꿔서도 안 된다. 한편으로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파이어 운동과 상반되는 욜로와 같은 풍조도 있다. 아마 일의 가치를 최고로 삼았던 부모 세대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을 것이다. 혹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전 세대만큼 성공한 삶을 살기 어렵다는 자포자기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욜로 또는 이와 일맥상통하는 탕진잼, 지름신과 같은 신조어를 접할 때마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현실은 고난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연속이다. 하지만 이 책의 지은이 그랜트 사바티어는 이런 현실 속에서 희망의 빛을 제시한다. 사바티어는 적어도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 의견에 진심으로 동감한다. 또한 지은이의 통찰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작정 높은 수익률과 고통이 없는 듣기 좋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통 사람들은 쓰다 남은 얼마 안 되는 돈만 저축해도 꿈꾸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바티어는 이 책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아끼고 모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률을 내지 않고서는 정년까지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을 수치로 계산해 보여준다. 이 책 파이낸셜 프리덤의 미국 상황에 대한 예시여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적으로 보거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독자도 계실 것이다. 이 문제를 논쟁하기에 앞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적어도 지은이는 스스로 계획한 바를 실천에 옮겼고 젊은 나이에 원하던 은퇴를 이루어냄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사실이다. 미국과 우리의 투자 환경이나 세제 혜택 제도가 다르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우리 상황에서도 지은이의 의도대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다는 점을 감수자로서 책의 곳곳에 밝혀두었다. 독자들에게는 지은이가 걸어갈 길을 흥미진진하게 따라가 보시길 바란다. 이 책 파이낸셜 프리덤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으며 허황되지 않은 방법론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정독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수많은 자산관리 및 재테크 서적을 읽어봤지만 사실 이처럼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도 드물다. 빠른 은퇴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지철원 다 읽었습니다. 머리만 다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제가 이제 먼저 한번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내용 지금 두 번째 읽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으면 다시 또 내용은 생각나긴 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막 무슨 막 지침서 투자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투자를 할 때 정말 디테일하게 자신이 했던 그런 실생활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예시를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 커피가 4,000원 아껴서 예수금 늘리는 거 그런 것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은 거거든요. 조금씩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는 저축을 한 번에 많이 하면 요즘 사람들은 거의 저축을 거의 안 하고 산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자신의 수입의 반 이상을 저축에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한 달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그달 벌어서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저금 안 하고 사는 그런 부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루에 예를 들어 100원, 500원씩 저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첫날 500원 저축했다고 쳐봐요. 그 다음날은 복리로 저축하는 거예요. 500원 저축하면 그 다음날 1,000원. 그 다음에 2,000원. 처음에는 적어요. 아우, 뭘 그렇게 저축해. 그냥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넣고 말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적은데요. 복리가 되게 무서워요. 복리가 처음에 500원, 그다음에 1,000원, 2,000원, 4,000원, 8,000원, 16,000원, 32,000원, 64,000원, 128,000원, 256,000원,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나요. 501,200원, 그 다음에는 501,200원이 얼마야? 100 얼마예요? 501,200원이면은 이 500원이 이렇게 복리를 하니까 늘어난 거예요. 아까 얼마였죠? 아까 48만 원까지 갔다가 아니 아까 아까 다시 해볼게요. 500원이죠. 500원 이 1,000원이죠. 1,000원이 2,000원 되고 2,000원이 4,000원
8,000원, 3만, 아까 여기까지 제가 이제 계산이 옛날처럼 빠르지가 않아요. 이제 시엔 8,000원 됐죠.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저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막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25만 6천 원, 여기까지는 그런다 쳐요. 여기부터 이제 갑자기 늘어나요. 복리로. 복리를 하니까 이렇게 늘어나요. 복리가 이렇게 무서워요. 하루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하루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00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리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이제 예시 정말 자신이 저축을 했던 그런 사례를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거의 막 이 책이 좀 두껍거든요. 총 몇 페이지짜리냐면 400 거의 500 좀 안 돼요. 500이 좀 안 돼. 500이 좀 안 되면 그래도 짧은 책은 아니죠. 근데 내용이 술술 넘어가는 이유가 빈 제목을 크게 해서 빌게 한 페이지 정도 넘어갈 수 있게도 해놨고 또 뭐 차트 같은 거나 표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내용이 담겨 있어서 500페이지 정도라 해도 책이 금방금방 넘어가는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500원부터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계속 했어요. 커피값 아껴서 계속 16,000원까지 했어요. 32,000원 하고 64,000원 하고 여기부터 하루에 이렇게 하루에 10만 원씩 저금한다는 건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500원은 중에 하가 2,000원부터 다시 시작해요. 2,000원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할만해요. 이렇게 이러다 또 이렇게 해다가 나중에 또 막 이렇게 적응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줄여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뭐 50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하루 그 다음날 100만 원 저금하고 그 다음에 200만 원 100만 원 했는데 다음날 또 200만 원 할 수는 없어요. 보통 사람들 월급이 다 뻔하잖아요. 근데 200만 원 하고 다음날 400만 원 한다는 거는 좀 현실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아껴서 저금을 하라는 푼돈을 좀이라도 아껴서 대신에 이제 정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리식으로 적응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고 돈을 먼저 벌고 경제적 자유를 젊은 나이에 먼저 이룬 분이라 배울 점이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 이번에 설날에 이제 가족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나가다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이 얘기를 옆에 사람한테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들었어요. 신풍제약을 매매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신풍제약은 벌써 코로나 2020년도 3월에 터질 때 그때 9월까지 걸쳐서 2,000% 벌써 끝난 종목이잖아요. 이게 벌써 끝났잖아. 21만 4천원까지. 이때는 거들떠 안 보고 있다가 그 소문은 이제 들었나 봐요. 아, 신풍제약이 코로나로 가는 주식인가 보다. 이걸 이제 알았나 봐요. 이 신풍제약이 지금 약국에도 신풍제약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들었는지 그걸 샀는데 이분이 차트만 볼 수만 있어도 이게 누가 봐도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절했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이게 벌써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흘러내리고 있는 건데 이거를 사가지고 손절했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차트 공부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추세선이나 이런 5일선 회복했는지 5일선 우리 21선 있잖아요. 이동평균선 보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이라도 이게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벌써 한번 해먹은 주식은 이제 끝난 거잖아. 사실 끝났잖아요. 끝난 건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알았어도 이 신풍제약이라는 제약회사 걸 거래를 안 하는데 이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진짜 스스로 매매해보고 깨져보고 이렇게 해야 다들 아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서 알려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한번 내일도 내일 너무 아침에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내일도 한번 열심히 한번 아침에 장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끝.